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업로드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당분간은 매일 업로드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틈틈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기름값은 갑자기 확 오르는데 내릴 때는 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까요?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부릅니다. 로켓과 깃털 현상.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지금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고요. 미국 정치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유가가 떨어져도 기름값은 쉽게 안 내려간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트럼프 정부가 왜 긴장하고 있고, 이것이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켓과 깃털 현상입니다. 경제학에서 유명한 개념이 있죠. 뜻은 간단합니다. 유가 상승은 로켓처럼 빠르고 유가 하락은 깃털처럼 느리다.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오르면 주유소 가격은 즉시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이 떨어져도요, 기름값은 천천히 하락.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대칭 가격 전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은 이란 전쟁이 시작되자 원유 가격이 급등했죠.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원유 가격은 약 25%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요. 월요일에는 3.47달러, 화요일에는 3.53달러, 수요일에는 3.57달러. 이상하다. 유가는 떨어졌는데 기름값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바로 이게 로켓과 깃털 현상, 실제 사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 현상에는 세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유사 제조 구조인데요. 정유사는 이미 비싼 원유를 먼저 구매하고 따라서 가격이 내려도 기존 재고를 먼저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 시간 차이 때문인데요. 원유는 휘발유, 이 과정에는 몇 주의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이 주유소 가격에 늦게 반영되죠. 세 번째로는 불확실성 리스크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긴장하는 이유는 정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요, 유가와 기름값이 폭등했습니다. 문제는 유가가 떨어졌는데도 기름값이 몇 달 동안 유지가 되었죠. 바이든 정부는 큰 정치적 부담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 트럼프 정부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리스크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호르무즈 해협. 이곳은 세계 석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도, 그리고 선박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봉쇄되면 유가는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오늘 끝나더라도 유가 정상화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왜냐면요, 공급망 복구, 해상 운송 정상화, 재고 구조, 이 모든 것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인플레이션 상승은 연준 금리 인하를 지연시킵니다.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면 주식과 암호화폐 변동성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 나스닥,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전쟁 뉴스에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가는 로켓처럼 오른다. 기름값은 깃털처럼 떨어진다. 그리고 이 단순한 구조가 지금 미국 정치, 글로벌 경제, 투자, 시장 모두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이 변수는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세계 시장의 핵심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요,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V 섹터주에서 테슬라는 플러스 2%, 리비아는 플러스 0.6%, 루시드는 플러스 4% 이상 상승하면서요, 10.68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1.03% 하락하면서 끝이 났네요. 오늘의 종가는 10.68불, 상승률은 4.3%. 오전에는 꾸준한 상승 추세였습니다. 10.25에서 10.7불까지 상승했고요.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온 형태였죠. 4시 이후에는 횡보와 박스권을 형성했습니다. 강한 상승 후 에너지 축적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항은 10.7불, 오늘 고점 여기를 돌파하면 11달러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단기 지지선은 1차 지지선은 10.5불이고요. 2차 지지는 10.24불입니다. 오늘 상승 시작점이죠.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8.22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0.31 밀리언 달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순 유출이 더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매도 우위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거겠죠. 기관과 라지 스케일의 자금은 매도 우위, 개인 투자자는 매수 우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관은 매도, 개인은 매수, 즉 상승 구간에서 개인들이 따라붙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상승장은 보통 이런 패턴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기관 대량 매수, 두 번째로는 거래량 폭발, 세 번째로는 저항 돌파. 자, 이제 미드 사이즈 공개를 토대로 상승세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3월 12일 투자자 대회에서 모든 것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 기능이 루시드 그래비티 SUV에 공식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요, OTA 업데이트로 적용이 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EV 시장에서 루시드의 전략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요, 루시드 에어는 이미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비티도 이제 동일한 기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왜 이 기능이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플레이는 뭐 그냥 편의 기능 아닌가? 하지만 EV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왜냐면요, 자동차 경쟁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뉴스는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주가를 막 크게 바로 움직일 초대형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는데요. 고객 요구를 반영했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강화시켰고요. OTA 업데이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즉, 루시드는 자동차 회사라기보다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차량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팩트겠죠. 거기에 더해서 로봇 택시에도 다시 한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루시드 CEO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2만 대는 시작일 뿐이다. 이 말은 바로 로봇 택시 시장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루시드는 우버, 누로와 함께 로봇 택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죠. 현재 공개된 계약은 2만 대. 하지만 루시드는 이 숫자가 시장 규모의 극히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사 협력 구조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 루시드는 차량 제작, 누로는 자율주행 시스템, 우버는 로보택시 서비스, 완전히 분업화된 구조겠죠. 완전히 분업화된 구조입니다. 현재 공개된 계약은 2만 대, 6년 동안 공급하기로 되어 있죠. 하지만 루시드 CF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만 대는 우리에게 물 한 방울의 수준이다. 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루시드 CEO 마크 윈터호프 설명에 따르면요, 우버는 18개월 안에 로보택시를 구축이 가능한 자동차 회사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루시드를 선택했죠. 이유는 차량 아키텍처입니다. 루시드의 차량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협력이 시작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주 만에 첫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테스트 장소는 라스베거스. 현재 엔지니어링 테스트 차량은 이미 모두 제작되었습니다. 로봇 택시 서비스 시작은 목표 일정은요, 2026년 말, 첫 서비스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입니다. 현재 누로가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루시드의 자율주행 전략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차량 자율주행, 협력은 엔비디아죠. 두 번째로는 로보택시, 우버, 누로, 목표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죠. 루시드는 지금까지 럭셔리 EV 시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드 사이즈 EV, 로보택시가 추가가 되면 시장 규모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루시드 CE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계약이 단지 2만 대라면 우리는 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훨씬 큰 시장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루시드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회사라는 점이겠죠. 그래비티, OTA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우버, 누로와의 로보택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고, 사우디 AMP2 공장과 미드사이즈 플랫폼은 더 큰 생산 규모와 글로벌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겠죠. 기술, 생산, 새로운 시장, 이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고, 이번 변화는 항상 조용한 준비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움직임들이요, 앞으로 루시드의 미래를 결정한 첫 번째 퍼즐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루시드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갈지 투자자 관점에서 계속 냉정하게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